안녕하세요. 영상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벌써 몇 번째인지. 저는 2020년 4월에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그해 연말부터 매출이 생기기 시작해서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지금은 외국계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재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입사한 지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일단 그 입사 2달 차 후기는 너무 힘듭니다. 스마트 스토어 할 때는 일하는 시간도 제가 정할 수 있고, 어쨌든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스마트 스토어가. 근데 저는 또 감사하게도 구매가 잘 일어나서 파워 메달도 달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사람이 게을러지더라고요.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사람이 게을러져서 작업실도 다 얻어놓고 그냥 짬날 때 와서 택배만 싸놓고 나가고,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만 일하고 이제 계속 고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매출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매출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이제 대비를 다 해놓고 돈 계산도 좀 잘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는 좀 사업가 마인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스토어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고, 나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냥 월급을 받고 싶다. 회사 가서 정해진 시간에 딱 시키는 일만 하고 그냥 그렇게 월급 받으면서 나도 지내고 싶다. 이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취업이 되었습니다. 취업이 되었는데 제가 힘든 이유 3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이 저랑 너무너무 안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나서 영어학원에서 또 일을 했었고,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육 강사로도 했었고, 또 영어학원에서도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쉬면서 막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하고 블로그 마켓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떤 외국계 기업에서 또 계약직으로 좀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했던 일들 중에 제일 안 맞아요. 저는 사람이랑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잘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데이터를 다루는 일인데, 그 데이터 자체가 너무 예민하고 이제 절대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이너한 실수를 해도 후폭풍이 너무너무 크고 바로바로 막 피드백이 오고 하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제가 숫자에 좀 약한 편인데 이제 제가 안 맞는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 저랑 일이 안 맞는 게 너무 힘들고, 2번째는 새로운 업무를 배우는데 속도가 어릴 때랑 너무 달라요.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도 배우고 이제 아예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소화해내는 게 옛날 같지 않고, 막 몇 번 들어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냥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저 자신한테 왜 이런 걸 틀리지? 막 짜증이 나고, 근데 머리는 또 안 따라주고, 그냥 악순환이에요. 그게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내가 사실 나는 이 일 말고 다른 일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왜
내가 잘 하지도 못하고 나랑 잘 맞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스토어 할 때는 애들 다 등원시키고 나서 혼자 집에서 밥을 먹고 오후에 이제 남는 시간에 와서 뭐 택배 싸고 뭐 정리하고 뭐 일을 거의 안 했죠. 그러고 다시 이제 하원하러 가고 그게 이제 저의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6시 좀 넘으면 일어나가지고 내 작업실 와서 택배를 싸놓고 8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거든요. 출근을 해서 5시에 다행히 칼퇴를 합니다. 칼퇴함과 동시에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아기 유치원에 가서 픽업해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 거예요.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도 고3 때 이후로 처음이어가지고 진짜 너무 피곤해요. 너무. 너무 피곤한데 다음날 또 출근할 거 생각하면 또 잠이 안 와. 악순환.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길을 잃은 느낌입니다. 스마트 스토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실패감도 크고 회사 일을 이렇게 적응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저 자신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고 이직을 하자니 좀 마음에 드는 일도 없어. 지금 회사가 제일 좋은 부분이 그거거든요. 칼퇴해서 이제 저희 애기 유치원이랑 엄청 가까워가지고 바로 이제 얘를 하원시킬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최대 장점인데 이런 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시간 제한이 없으면 제가 선택의 폭이 넓어질 텐데 오후 5시까지 딱 칼퇴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그 안에서 고르기가 어렵고 또 집이랑 가까워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결론은 재취업한 걸 후회하느냐?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스토어를 계속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스토어만 해서는. 왜냐면 스토어 월세도 내야 되고 이래저래 나가는 돈이 고정 지출이 계속 있는데 이게 너무 이제 매출이 업다운이 있고 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정 수입이 생긴 것 자체는 괜찮고 또 이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랑 더 잘 맞는지도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이 나이에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재취업한 걸 후회하진 않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그걸 모르겠어서 아주 답답하네요. 저 같은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사업은 저희 남편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제 남편도 사업을 하는데 남편은 저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뇌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회사 일도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인프피인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달리다가
고꾸라져요. 그래서 오래 못 가요. 오래 뭔가를 지속하지를 못해요. 근데 또 하고 싶은 건 많아. 이것저것 좀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걸 제대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많은데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고 막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요. 그렇게 되고 싶은 일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하고 싶어요, 다. 아니, 제가 이제 일을 힘들어 하니까 남편이 저한테 제과를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과를 르꼬르동 블루를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왜 제대로 하고 싶지 않은 걸까? 나를 막 갈아 넣어서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해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앞으로 계속 그만큼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걸 기대하는 게 싫고 책임을 지는 게 싫어요. 인생을 쉽게 살고 싶은 거죠. 그냥 적당히.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살면 안 되나? 가늘고 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나랑 맞는 일을 해야 되나 봐요.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지 않아도 그냥 조금 가늘고 길게 살면서 돈을 막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아도 제가 바라는 삶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막 스포트라이트 해주고 그런 거보다 그냥 나랑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고 내가 스스로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이제 집에 가야 해서 35세에 재취업한 아줌마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게 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에 결론이 나게 된다면 다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